저희 정치사수에서 김건희 여사가 슬슬 기어나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총선 전부터 잠적해 있던 김 여사가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중에 경찰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에 대한 거였는데 국민들의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식 일정에 참석한 건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이후 153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와 훈만의 총리의 배우자 빼짬모니 여사는 배우자 친교 환담 일정을 진행했고 이어 양국 정상 부부가 오찬을 함께했다며 행사에선 윤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환화를 도운 인연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당시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 로타군을 만났는데요. 이를 계기로 로타군은 그해 말 한국으로 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1월엔 윤 대통령 부부가 로타군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해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영부인께서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공개 일정 이후 여론 등을 고려해 공개 행보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있는데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만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도 했기에 앞으로 필요한 역할은 하는 쪽으로 일정을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야권은 김 여사 방탄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국민 뜻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는데요.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때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5일 용산 사전투표소에서 40 총선 사전투표를 비공개로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이자 김 여사 수사 라인이 교체된 검찰 인사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 인사 파장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되는데 당장 야권은 김 여사를 향해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대통령, 30일 앙골라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일정에선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모두 정상 배우자와 별도 비공개 배우자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어린이날 행사도 올해엔 불참하는 등 언론 노출을 피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점상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지 사흘 만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와 향후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면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활동 재개의 계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활동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외교가 김 여사의 방탄수단이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 부활, 전격적인 검찰 인사도 모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는 의혹부터 벗으라며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를 넘어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대진연 회원 중 남성 9명,
여성 11명 등 총 20명이 연행됐는데 경찰은 이중 초범이 아닌 경우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16명에 대해 지난 1월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중 6명은 반려하고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과연 얼마나 당당할까요? 범죄 혐의 앞에서 이들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이 와중에 어이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349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10시께 출소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99일 만에 가석방된 겁니다. 남색 계열 옷차림의 스카프를 두른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경찰의 삼엄한 경호 속에 곧장 검은색 차를 타고 빠져나갔습니다. 행선지가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경호하는데 우리 세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모 최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출소에 맞춰 구치소 앞 사거리 맞은편에는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최 씨가 출소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현수막을 흔들기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 겁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부구치소에는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정도로 경호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2022년 5월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논란에 대한 이런 만행이 전부 검찰 라인이 전격 물갈이 되는 시점에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이걸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국 정상이 방한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활동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은근슬쩍 나타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이전에도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명품 매장 방문, 봉화마을 코바나 컨텐츠 직원 동행 등 처신이 도마에 올랐었죠. 자맹 기간에는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비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려면 공적 감시 관리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있는 겁니다.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할 특별감찰관과 달리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설치하면 됩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정수석을 2년 만에 부활시킨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는 이유로 설치에 미적대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 여사의 행보가 당당하려면 관련 의혹도 낱낱이 규명돼야 하는데요. 지난 13일 검찰의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갑자기 교체돼 김건희 방탄 인사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다 받아들여야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